일본은 죽었다 깨어나도 독도 문제 제기할 거예요. 매년. 한국은 상대적으로 힘이 성장하고 커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옛날 생각을 그대로 했다가는 일본이 앞으로 큰 코 다칠 겁니다. KNN 스피치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명찬입니다. 오랜만에 또 찾아뵙는데요. 오늘은 또 여러 가지 주제로 여러분들하고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일본 반응은? 다양합니다. 소위 말하는 세대 차이가 팍팍팍 나요. 나이 든 노인네들은 아주 싫어합니다. 옛날에 문재인 정부 때 그 당시에 아베하고 문재인 대통령하고 그때 막 이렇게 사이가 안 좋아서 막 부딪히고 할 때에 일본 사람들이 역사 속에서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이었어요. 한국 사람 중에서. 근데 거의 문재인하고 동급으로 보는 게 지금 이재명 씨예요. 이 나이 든 사람들은. 똑같이 좌파, 진보, 좌파 이쪽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일본에서는 좌파를 굉장히 안 좋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소위 말해서 일본은 전부 다 우익이라고 보면 돼요. 나이 든 사람 대체로 다. 거의 한 80~90%가 보수화됐다고 보면 되죠. 이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은 자기들하고 비슷한 인식을 갖고 있는 그런 경지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상당히 좋아했죠. 근데 거기에 반대잖아요. 일본에서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고 그다음에 감옥에 보낼 거고 앞으로 사형 내지는 무기징역을 보낼 거 아니에요. 그걸 누가 할 거냐? 지금 현재 이재명 대통령이 할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좌파 좀 더 나가면 빨리 같이 보는 거죠. 북한하고 가깝고 문재인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북한하고 일본이 가장 싫어하는 북한하고 가장 가깝고 그러니까 이게 구도적으로 보면은 지금 이재명 대통령을 그렇게 본 거예요. 지금까지. 일본이 이재명 못 믿겠다는 이유.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발언을 했냐면은 과거에는 굉장히 일본 비판적인 발언을 많이 했어요. 근데 최근에 한 1, 2년 사이에 이재명 대통령이 약간 보수 중도 쪽으로 발걸음을 조금 옮기면서 일본에 대해서도 상당히 호의적인 얘기를 좀 했어요. 이런 것들이 꽤 일본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뭔가 좀 변한 건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렇게 받아들였는데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저거 새빨간 거짓말이다. 뭔가 이익을 얻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 거지 저게 본심이 아니다. 그렇게 인식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실사구시 뭐 이래가지고 이제 현실주의 정치가 이래서 뭐 실용주의라는 거예요. 나한테 이익이 되도록만 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데올로기가 싹 빠졌다 이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공산주의 뭐 이런 것들은 상당히 싫어하고 민주주의, 뭐 자유 뭐 이런 걸 계속 강조했단 말이에요. 요거는 딱 한마디로 말하면 냉전 시대 때 하는 인식이에요. 그래서 일본의 자민당하고 한국의 보수, 미국 이게 냉전 때 같이 스크럼을 짰던 세력이란 말이에요. 일본은 그 이후로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잖아요. 그 인식 그대로 가지고 있어. 그런데 한국은 어떻습니까? 옛날에 70년대 인식하고 지금 현재 25년도 인식하고는 천지개벽했듯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자기들하고 입맛에 맞는 정치적 인식을 갖고 있는 거지. 이데올로기적으로도 그렇고. 또 한미일 공조를 그렇게 강조했고 일본이 생각하는 역사 인식에 거의 다 동조해주고 그러니까 너무 이뻤던 거예요. 근데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게 종주국 인식이 아직도 있다는 거예요. 일본이. 한국에 대해서 자기들은 종주국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옛날에 자기들이 식민지 했던 피식민지 국가 인식을 하는 거예요. 아직.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받아들일 수가 없죠. 심리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리고 뭐 지금에서 일본하고 한국하고 잘 지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 한다 한들 저거는 지금 현재 필요하니까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렵고 궁지에 몰린 듯 하니까 하는 얘기지 만약에 한국에서 또 자기 지지도가 좀 떨어지고 그런 인식을 갖고 있어요. 역대 한국 대통령은 처음에 대통령 돼가지고는 한일 관계 좀 잘해보자 그러다가 뒤로 갈수록 반드시 반일로 돌아섰다. 이거는 통계치에 나온다. 뭐 이런 식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지들은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면은 한국이 그렇게 대통령이 마음이 바뀌는 건데 한국 입장에서는 뭐냐면은 처음엔 좀 잘 지내보자 했는데 잘 지내려면 이쪽에도 양보하고 이쪽에도 서로 뭔가 양보하고 서로 합의하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일본은 하나도 안 바뀌는 거예요. 자기들은 하나도 안 바뀌면서 한국이 따라오기만 바라니까 하다 뭐 이런 놈들이 있어하고 지쳐버리는 거예요. 그래 돌아서는 거죠. 그러니까 나도 지금 어느 정도 예견이 가능한 거는 지금 현재는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에 대해서 좀 따뜻한 소리를 말씀을 한다 하더라도 내가 볼 때는 몇 년 후에는 반드시 일본에 대해서 비판적인 얘기할 거예요. 왜? 지난번에 뭐라 그랬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했을 때 내가 물에 반컵을 채우면 일본이 반컵 채워줄 거라고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일본은 반컵 채우기는 그냥 홀딱 마셔버렸잖아요. 그게 일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내가 볼 때는 현재는 이제 출발 단계니까 굳이 일본하고 척질 이유가 없잖아요. 처음에는 좋게 그렇게 출발하고 싶겠죠. 당연히 그래서 일본하고 관계를 뭐 굳이 내가 나쁘게 할 마음이 없다. 일본에 대해서 상당히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도 하시는데 이렇게 해주면 일본에서도 어느 정도 뭔가 바뀌어야 될 거예요. 일본 70년대, 80년대 우리 냉전 시대 때 그 인식 갖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보면 돼요. 이 보수 진보 개념에서는. 왜냐하면 일본은 우경화됐다는 얘기만 했잖아요.
일본은 우경화됐다는 얘기는 우리로 치면은 좌파 세력들 일본에서는 거의 씨가 말라버렸다는 거예요. 힘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인식해서 봐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제일 자기들하고 색깔이 비슷한 거예요. 한국 입장에서 보면 입이 쫙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인터넷 들어가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반대가 80% 가까이 나와요. 이게 말이 됩니까? 한국은 민주주의, 일본은 아직 군국주의? 그러니까 일본에 사는 사람들이 인식이라는 게 한국이 지금 민주화돼 가면서 한국이 지금 젊은 세대나 많은 세대들이 정말 초인류 민주화된 인식을 갖고 세계에서 어디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민주주의를 만들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일본은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는 거예요. 보수화돼가 자민당 정치에. 그러니까 이게 대비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전임 대통령이 살이나 아니면 뭐 사형 선고를 당하거나 감옥에 가거나 한마디로 말해서 정상적으로 생활하는 사람이 누가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돌아보면 그렇죠. 다 그렇잖아요. 대부분이. 특히 보수 쪽에서는 3번의 쿠데타를 했어요. 박정희 대통령도 그렇고 쿠데타라기보다 탄핵도 당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했죠. 이번에 윤석열 때 탄핵당했죠. 이러니까 이게 일본의 입장에서 보면 일본은 변화가 없잖아요. 잔잔하게 지금 안정된 사회라고 볼 변화가 없으니까. 그게 왜 그러냐니까 중심이 딱 잡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이견이라든가 여러 가지 브라이어티가 없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일본 사회는. 그리고 그 중심에는 일왕이 딱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면 옛날에 군국주의의 중심이 일왕이었잖아요. 이념적으로 보면 가장 울트라 우익이잖아요. 옛날 군국주의. 그게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 체제가. 이해를 못하는 거죠. 자기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전 세계에서 일본은 최고의 선진 민주주의 국가로 딱 자기들 자리매김을 하게 되면은 이것과 한국은 너무나 동떨어졌잖아요. 거리가 너무나 멀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이게 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리려면은 하늘이 무너져도 저기는 뿌리 내리지 못할 거다. 그런 얘기를 하는 아주 무지몽매한 평론가들도 꽤 있어요.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정말 입이 쫙 벌어지는 그런 글들이 수두룩합니다. 정말. 일본 MZ들은 친한파인가? 젊은이들은 예를 들어서 젊은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SNS를 많이 한다. 세계 흐름에 이제 소위 말 인터넷을 많이 한다. 이런 친구들은 완전히 다르죠. 이런 친구들은 한국이 전 세계로부터 초인류 선진 민주주의 국가의 회복력이랄까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정말 대단한 나라로 서방이라든가 대체로 그렇게 다 보는데 유독 일본만 그렇게 보는 거예요. 뭐는 뭐만 보인다는 얘기 있잖아요. 자기 정체성에 따라 가지고 그렇게 보는 거죠. 그 일본은 자기들이 그런 어떤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옛날에 군국주의의 그때 그 체제가 그대로 있는 거라 보면 돼요. 요게 조금 색칠해가지고 분칠해가지고 좀 이쁘게 화장을 했다. 그래서 내가 항상 그 가부키 민주주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러한 그대로 있죠. 옛날에 그 군국주의 때 계급 체계 그 사회 구조 그대로 있어요.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일본은 독도 절대 포기 안 한다고? 일본은 죽었다 깨어나도 독도 문제 제기할 거예요. 매년 죽었다 깨어나도. 저기 러시아하고는 북방 4개 영토 문제를 갖고 험악하게 지금까지도 그 소위 말해서 국교 정상화를 안 했어요. 그 다음에 중국하고는 저기 야위다오 센카쿠 제도라고 그러죠. 거기에는 그 영토가 꽤 넓어요. 독도에 한 50회 정도 되는데 섬이 여러 개 한 5개가 있어요. 거기에 그러면 누가 그러면 그걸 통제를 하느냐? 예를 들어서 독도 같은 경우는 우리 경찰들이 거기 경비도 하고 주민도 그 한 분이 살잖아요. 그리고 우리 여행도 거기 엄청나게 많이 가잖아요. 1년에 몇십만 명씩 간다고요. 현재 우리는 완전히 주권을 행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근데 이 센카쿠 제도 야위다오는 어떠냐 하면은 거기 아무것도 없어요. 일본의 등대조차도 없어요. 그 누가 사느냐? 아무도 안 살아요. 그렇죠. 그럼 뭐 일본 땅이라는 표식이 뭐가 있느냐? 없어요. 자, 그럼 뭐냐? 일본 순시선이 계속 거기 돈다. 이게 내 땅이라고 그러면서 그 다음에 거기 뭐 해저 식물 이런 것들 조사한다든가 그런 것들 축적해 놓는 거죠. 이러니까 중국의 순시선이 들어가가지고 같이 도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거 도는 걸 가지고 실효 지배한다고 그런다면 우리도 같이 돌겠다. 우리도 실효 지배하고 있다.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 정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은 러시아하고도 영토 문제, 중국하고도 영토 문제, 한국하고 독도 문제까지도 그렇게 도대체 일본이 얼마나 잘났으면 이 대륙에 전부 다 하고 적대 관계를 갖겠다 이 얘기는 내가 볼 때는 바보들이에요. 그중에서도 가장 그래도 좀 가깝게 지낼 수 있는 나라가 한국 아닙니까? 그렇게 본다면 제대로 박힌 전략가라면은 한국하고는 독도 문제에 그렇게 노골적으로 그렇게 제기할 그건 아니라고 나는 봐요. 지금 뭐 한미일 공조를 그렇게 외치면서 중국하고의 관계를 떼내려고 항상 가장 관심을 갖는 게 특히 일본은 입장에서는 한국이 중국하고 같이 잘 지내는 걸 가장 악몽으로 생각한다고요. 그렇다면은 한국하고는 좀 잘 지냈으면 좋지 않겠어요? 근데 한국하고 일본하고 항상 문제가 되는 게 독도잖아요. 그럼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전략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일본에서. 일본이 영토 분쟁 계속하는 이유? 여기 저 도표를 한번 보여줄까요? 세계 GDP의 비중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 그림 보면요. 90년대 조금 그 무렵에 보면 일본의 GDP가 전 세계에 차지하는 비율이 17.8%까지 갔었어요. 어마어마하죠. 근데 그게 최근에 몇 %까지 떨어진지 아세요? 3.8%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일본의 국력이라는 것이 과거에 자기들 90년대 그때 가졌던 국력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쇠락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돼요. 힘이 없으면서 주변 모든 국가하고 영토 문제를 벌인다는 것 자체는 바보짓인 거죠. 미국 때문에 그나마 저렇게 주장하는 거지. 미국이 만약에 떠나가는 순간 하루아침에 일본은 내가 볼 때 러시아나 중국이나 한국한테까지 이 영토 문제를 가지고 만약에 전쟁이 터진다면 일본은 하루아침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런 생각 한번 해본 적이 있나 모르겠어요. 아직도 한국을 식민지로 보는 일본. 지금부터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이런 게 있어요. 한국은 이제 앞으로 민주화되는 방향이 더 강하기 때문에 윤석열 같은 지금 국민의힘 같은 저런 인식 갖고 있는 보수 세력이 정권 잡기는 정말 힘들어요. 저 생각을 버리지 않는 이상 정말 건강한 보수가 되기 전에는 정권 잡기 정말 힘들어요. 그러면 계속 지금 민주화된 세력이 한국을 중심 세력으로 자리매김할 거예요. 이렇게 되는 순간 일본하고는 이 소위 말하는 이데올로기적으로 계속 부딪힐 거라고요. 한국은 민주화된 인식 속에서 국력도 키워나갈 거고 일본은 계속 지금 찌그러지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대지진까지 한번 왔다 그러는 이제 일본은 저 삼류 국가로 전락할 거라고요. 그것도 머지않았다고 내가 볼 때 10년 안팎이라고 본다고. 그러면은 한번 생각해 보라. 독도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까지 한국하고 척질 이유가 그게 제대로 된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할 행동인가? 내가 그래서 이 독도 문제에 대해서 좀 강하게 얘기하는 게 일본의 전략적인 측면에서 봐서도 이거는 정말 바보짓인 거예요. 지금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영토 문제 그렇게 다투는데 그리고 지금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사이가 좋아요, 일본하고? 안 좋잖아요. 그런데 한국마저도 적대시하면은 어떡할 거예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탄생하고 한일 관계 지금 당장은 뭐 크게 부딪히는 것이 없이 부드럽게 넘어가는 것 같은데 분명히 시간이 감에 따라서 분명히 앞으로 갈등의 요소가 불거질 텐데 그런 부분들을 일본도 한 번쯤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과거의 그 생각에서 한 발짝도 양보하는 게 없이 한국하고 좋게 지내겠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국제 정치에 있어서는 힘이 모든 것을 말해요. 옛날에 일본이 힘이 강했을 때 한국을 찍어 눌렀잖아요. 우리가 그건 힘이 없으니까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일본이 상대적으로 힘이 찌그러지고 있고 한국은 상대적으로 힘이 성장하고 커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옛날 생각을 그대로 했다가는 일본이 앞으로 큰 코 다칠 겁니다. 그 부분을 오늘 말씀드리는 핵심 요지를 하면서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KNN 스피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